안녕하세요. 나소딱TV의 용인주니어치과 문상진 청담 CDC 어린이치과의 성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맞춰봤어요. 이제 조금 맞아지네 인사가. 네. 몇 개월 됐죠 우리? 이제 한 4, 5개월 넘은 것 5개월쯤 같아요. 되니까 이제 인사 한 말이 조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영상을 많이 찍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바빠요. 그리고 또 성영재 원장님은 청담동에서 또 여기 내려오시냐고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3개씩 4개씩 찍어야 뭐 또 채널이 성공한대지만 그래도 뭐 채널 성장보다는 양질의 정보를 네. 드리는 정통 소아치과 채널로서 오늘은 어머님들이 그래요. 신경치료하면 우리 애기 아프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몇 번 와야 돼요? 하고 나서도 막 쑤시던데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소아 아이들의 그 유치 신경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들이 받으시는 그런 영구치의 신경치료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애기들 치료하는 거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소아치과 전문의 원장님들이 이 속에다 뭘 하는지 오늘 생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어떻게 다르죠? 일단은 신경치료 차이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흔히 생각하셨을 때 신경치료라고 하면 이제 신경을 어떻게든 살려내고 치료하고 치유하는 걸로 이해하실 텐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신경치료는 신경 조직들을 모두 다 걷어내는 술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공통점은 결국에는 충치가 커져서 신경까지 그것이 이완됐다고 판단되었을 때 신경 조직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데 신경치료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통은 그쵸. 설명을 드리고 있죠. 신경치료를 왜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충치가 생겨서 조금 썩었을 때는 애기들을 따라서 빠질 때에 따라서 좀 그냥 두기도 하는데 충치가 조금 더 진행되면 이제 그 충치 때문에 시큰거리거나 찬 거나 단 거 먹을 때 조금 욱신거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들어가서 딱딱한 이 속에는 이렇게 살 같은 말랑말랑한 조직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보통 신경이라 그러죠. 거기에 충치균이 넘어가면 이제 밤에 치통이 오는 거죠. 어른들은 그 치통 때문에 못 견딜 정도로 그쵸. 제가 새벽 4시에 저희 병원문을 연 적이 한 번 있어요. 너무 아프셔서. 저희 집사람이 밤에 치통이 와서 네네네. 저희 처제를 부르고 네. 그래서 새벽 4시간에 네네. 치료를 한 적이 네네. 하나 있었는데 어른들은 못 참아요. 근데 애기들은 많이 아픈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프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럼 치아 속에 충치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 이가 흔들거리고 붓고 곪고 그러면 이제 이를 빼게 되거나 아니면 속에 영구치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하니까 어머님들한테 정기검진을 꾸준히 다니시면서 신경치료가 들어가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신경치료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면 속에 있는 영구치를 잘 보호하고 그 유치를 빠질 때까지 보통 4학년, 5학년 때까지 쓰기 위해 이제 신경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른들 하는 거랑 애기들 하는 거랑 차이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쵸. 이제 어른들은 보통은 신경치료를 하루에 끝내는 적들은 크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신경 조직들이라고 하는 게 유치도 그렇고 영구치도 그렇고 사실은 그 내부 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들이라고 하면 치아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2번에서 3번 정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것보다도 더 많이 깨끗하게 헹궈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아이들은 신경치료를 위해서 여러 번 내원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는 내원 횟수가 그렇죠.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뭐 염증이 심해서 다 제거하기가 힘들거나 좀 남아있으면 계속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2번, 3번까지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신경치료는 한 번 정도에 이제 끝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기들은 신경치료하고 나면 집에 가서 특별히 뭐 아픈 건 없어요. 그쵸. 어른들은 계속 또 아프시고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소아의 신경치료는 크게 치수 절단술과 치수 절제술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거는 이제 염증의 상태에 따라 나누는데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더 염증이 심했을 때 하는 이제 치수 절제술이라는 거고 아까 우리 성영재 원장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염증이 있는 세균이 들어가 있고 염증 반응이 있는 치수를 없애고 거기다가 영구치가 올라올 때 녹을 수 있는 약재를 넣어놓으면서 영구치가 잘 하면서 자동적으로 신경치료를 하지 않은 치아와 동일하게 빠지게끔 그때까지 쓰게끔 하는 그런 시술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차이점이라고 하면 내원 횟수도 있지만 그 안에 감염된 신경 조직을 깨끗하게 다 제거하고 어떤 거를 채워 넣느냐 하는 거에서 조금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성인 영구치 같은 경우는 결국에 평생 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재료들을 쓰는 반면에 유치인 경우에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에 영구치가 내려오면 저절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깨끗하게 채워 넣는 것들이 신경치료의 유치와 영구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면 또 어머님도 이거 궁금하시더라고. 신경을 죽인다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 신경을 없애도 네. 큰 문제가 없냐. 어머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거 뭐라고 설명하세요, 원장님? 저는 정기검진을 통해서 사실은 신경치료까지 가지 않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충치가 너무 깊어졌을 때는 최선의 방법이다. 보통 이렇게 설명드리고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제가 저도 뭐 딱히 특별한 건 없는데 네. 보통 이제 신경의 역할이 뭐냐 어. 그러면 일단은 치아에게 촉촉하게 수분을 좀 그쵸.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감각세포 우리가 이제 느끼도. 신경이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혈관하고 정맥, 동맥하고 네. 미세혈관 그다음 신경 그 조직이 들어 있어가지고 뜨겁고 찬고 누르고 이런 촉감과 열감각을 좀 느끼는데 사실은 치아에는 촉감과 열감각을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쩔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 신경이 염증이 있는 거를 염증을 이기고 막 약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럼요. 신경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거해도 네. 치아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이제 수분 공급이 좀 안 되니까 젖은 나무는 자르기가 힘들지만 마른 나무는 툭 부러지듯이 수분 공급이 안 되니까 치아가 이제 약간 딱딱해지면서 유연성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꼭 우리가 씌우게 되죠. 그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치료한 치아는 또 반드시 씌우게 되는데 오늘 그러면 같이 동영상 보면서 그러면 말씀드릴까요?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은 저기 아기 손을 잡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마취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 이러니까 어머니 치과 마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딱딱한 인대 저기 윗부분을 신경으로 접근하는 그런 그렇죠, 과정을. 그렇죠. 네. 네. 이 과정은 이제 신경치료는 물론이고 이게 아이들 치료할 때는 아이들이 치과에서 사실은 우는 이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진짜 아파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마취가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우는 건 이해하지만 아파서 울면 이거 얼마나 그럼요. 아픈데 이거. 그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머니들 영화 보시면 이빨 막 구멍 내고 이게 제일 아픈 고문인데 그쵸. 그 마취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입천장하고 볼 쪽에 네. 볼 쪽에 마취를 해야죠. 네. 신경 치료를 하면요, 그 신경관이 막 2개에서 4개, 5개까지 있거든요. 네. 저기 피나요, 저게 이제 혈관하고 신경하고 이제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이렇게 들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기 위에 있는 신경을 제거를 하면 깨끗하게. 이제 신경관이라는 게 보여요. 이게 치아의 뿌리까지 신경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경관에 우리가 뿌리까지 넘어가지 않게 하면서 신경 조직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굴로 이제 감염된 신경 조직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있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아까는 피가 조금 계속 올라왔지만 아마 뒤쪽으로 가면서 그 감염 조직들이 없어지면서 피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것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염증이 있으면 피가 나잖아요. 그럼요, 네. 뭐 농담 삼아 검정피가 나온다든지 해서 그쵸. 그 관이 3개 있어요. 신경관이.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저 얇은 관에 신경들을 뿌리 끝에까지 정밀하게 딱 제거를 해내기 쉽지 않지요. 예. 대강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저게 그 손의 감각을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소독약을 넣고 남아 있는 이제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저 아까 그 기구가 뿌리 속에서 부러지면 또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도록 또 조심하고, 저희 신경관의 그 각도랑 그 굴곡에 맞춰서 또 이렇게 방향도 또 있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네. 아기가 안 울어주니까 이게 이렇게 정밀하게 그럼요.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기가 울고불고 속된 말로 미역을 뜯고 막 이러면 근데 아기도 동영상을 찍을 수도 없었겠죠. 그렇죠. 네네. 아기도 달래야 되고요. 이 친구는 정말 훌륭한 아이입니다. 아주 잘해주네요. 네. 더 이상 피도 올라오지 않고 네. 정말 깨끗하게 그쵸, 제거가 진짜 잘 된 제거됐네요. 모습이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타팩트를 넣을 때는 고개로 네, 저 주사기처럼 생긴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거된 신경관에 대체해서 넣는, 아까 영구치가 올라오면 저절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제품. 맞아요. 저기 어머님 아버님들은 저기다가
그 사탕수수랑 뭐 합성수지를 이렇게 한 그 가타퍼처콘이라고 하는 그쵸. 그런 거를 이제 넣어서 절대 녹거나 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데 애들은 밑에 영구치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흡수성 저거의 저 뭐죠 성분을 얘기하려면 우리 저기 이상한 질문 나오자 논문 읽으시는 박성현 원장님 계시죠? 네네. 그때 다시 한번 하는 걸로. 네. 네. 여기는 이제 뭐 수산화칼슘이 들어있고 뭐 네. 요오드가 들어있고 뭐 클로버 오일이 들어있고 뭐 이런 게 들어있대요. 그래서 항균 작용과 염증을 좀 가라앉히면서 그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약재, 치과용 약재로 치과에 나는 주로 냄새 나는 약, 그 그쵸. 약재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를 씌우기 위해 이를 이제 프리퍼레이션, 네. 프랩이라고 하는 크라운을 위한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저기 저 드릴이 어머니 뾰족한데 1초에 몇천 번 회전한다 그러거든요. 몇백 번에 몇천. 그러니까 저 삭제기구가 아기가 움직이면 정말 다칩니다. 볼이나 혀에 닿으면 정말 크게 다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입술이거든요. 입술. 여기 입술 부분이기 때문에 입술도 잘 당겨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네. 떼우면 안 돼요. 안 돼요. 씌워야 돼요. 하는 그쵸. 이거 크라운이죠. 크라운. 네. 네, 딱 맞는 거를 해야 하고 좋은 접착제를 붙이면 빠질 때까지 잘 안 빠집니다. 너무 잘 맞네. 네. 네. 이거 어제 원장님들 강의할 때 보여드렸는데 네네. 유튜브의 채널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경치료한 치아들은 꼭 이렇게 씌워주도록 되어 있고요. 아이들은 신경치료만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신경치료하고 씌우는 것까지. 성인들은 신경치료하고 소독하고 본 뜨고 다시 크라운 맞추고 이런 것들이 조금 그쵸. 오래 걸리는 반면 기공소도 갔다 와야 되는 그럼요. 거죠. 잘했어 친구. 근데 빠질 치아긴 하지만 그래도 정밀하게 이게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그 사이즈에 딱 맞게 씌워야 됩니다. 네. 선생님 좀 이따 여기 보시면 이천정에도 주사 자국 있죠. 주사도 잘 참는 씩씩하고 훌륭한 아이고요. 치과용 접착제로 저렇게 딱 붙이고 꼭 눌러서 아랫니랑 닿지 않게. 꼭 누를게. 꼭 누르고 그다음에 크게 잡고 앙 물어보세요. 세게. 해보세요. 앙 물어보세요. 세게. 이러니까 아마 이게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는 거의 전 세계에서 별로 제가 네, 봤을 잘 때 없었던 것 없어요. 같습니다. 네. 크게. 왜냐면 이거 이제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사진을 찍어야 될 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울지 않고 이렇게 치료를 잘 해주기도 쉽지 않고 사진 찍기도 쉽지 않은데 하여튼 저희 딴에는 소중한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치과에서 신경 치료하고 이를 씌우면 이런 걸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의사 선생님의 눈으로 보시게 된 거고요. 우리 아이는 천장에 있는 테레비를 헤드폰을 끼고 잘 보고 있어요. 네. 방금 어이구. 네. 방금 치실로 이 접착제들 조금 그쵸, 제거하고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저 접착제도 깨끗하게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잇몸 설득 그쵸, 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거 정밀하게 잘 제거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재미는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아이가 신경치료를 받을 때는 이런 과정을 한다. 그래서 네. 신경관을 아까 찾기 위해서 구멍을 뻥 뚫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 껍데기만 남기 때문에 소아치과 선생님이 이를 씌워야 된다 그러면 괜히 씌우시는 게 아니고 네. 꼭 필요해서 씌우시니까 어머니들 동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말씀해 드릴 게 있나요? 이제 아마 다음 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럼 신경치료하고 저희가 씌울 때 은색 크라운 씌우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그러면 이제 크라운의 종류가 뭐가 있고 꼭 은색이어야 되느냐 조금 어른들처럼 예쁘고 치아 색깔 나는 거 없느냐 이런 것들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아요. 이게 옛날에 원래 그 신미 크라운이라는 게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런 것들이 어른에만 하다가 그럼요. 요즘에는 어머님들도 애들도 이쁜 걸 많이 네. 원하셔서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 만나요. 네. 손을 왜 흔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